저는 종잣돈 모든 시기가 가장 외롭고 뭐 이렇게 좀 처절하게 해야지만이 네. 그 투자금이 나온 다음에는 나중에는 돈 벌면 마음껏 사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3년 안에 부자 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행크TV의 송 사무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사업체들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분들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업으로 이 또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임난 TV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 네. 오늘 제가 저도 뭐 경매를 막 할 때 우리 사무장님 그 책을 많이 아, 정말요? 뭐 명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긴 한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모신 거는 지금 이 젊은이들 네네. 그런 분들이 나도 그러면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막 집값은 막 올라가고 많이 있으니까 올랐죠. 네. 지금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네네. 이게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좀 한번 송 사무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네네. 제가 모셨습니다. 네. 처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네네. 유학을 가시려고 네네. 나이트클럽에서 밴드 알바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나이트 밴드로 일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셨던 어떤 이유는 뭐예요? 일단 집에서 더 이상 돈이 없더라고요. 저를 가르쳐줄. 제가 이제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토익 800점까지 받았었는데, 오, 네. 예. 그런데 공대에서 제가 화학공학 전공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입사 지원을 넣었어도 네. 제가 원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좀 서류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대고 뭐 학점도 한 3.8? 네. 네, 이것저것 군대 가기 전에는 놀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학점 관리하니까 한 3.8 되고 네. 토익 800 되면 원래는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예상했던 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토익 한 900점대를 되면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저 6개월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다녀오면 어학연수. 네, 뉴질랜드 다녀오면 제가 토익 900점 이상을 딱 맡아서 네. 원하는 딱 그 회사에 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돈이 없다. 직접 벌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네네. 약간 좀 뭐 아쉽기도 했지만 네. 오히려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학 갈 돈을 그냥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이 통기타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룹 사운드 이렇게 보컬도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노래하는 알바가 그래도 네. 이 시급이 페이가 좀 높거든요. 그렇겠다. 페이가 높아서 네. 나중에는 한 300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장 또 빠르게 취업할 수 있고 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나이트 밴드를 택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준비했던 거는 이제 네. 저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곳을 취업하기 위해서 더 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원래 취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 세대라고 할까? 네네. 지금도 진짜 취업 잘 안 되고 안 되죠. 지금도 정말 좀 어려운데 네.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고 네.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나아질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회사를 진짜 취업하겠다. 아까 네. 그 전공을 살려서 네네. 그 꿈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아예 투자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도 안 돼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밴드에서. 네네. 왜냐면 거의 안 썼거든요. 네, 제가 뭐 200만 원을 벌면 네. 정말 19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네. 가능해요? 190이? 그게 대부분 안 그래도 더 물어보시는데 네. 나이트 밴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밴드 숙소를 잡아줘요. 숙소.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 숙소에서 그 멤버들이 같이 이제
머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잠자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밴드를 위한 식당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하루 세 끼를 다. 네네네. 근데 멤버들은 또 먹다 보면 이게 물려가지고 안 그러겠죠. 먹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식권을 받아서 저는 거기서 썼고, 그래서 그 10만 원에 제 핸드폰 비용, 머리 헤어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네. 제가 책에도 적었거든요. 사이다 몇백 원 사이다도 안 사 먹었어요. 네, 제가 무조건 적금에 다 넣어놓고. 왜냐면 나이트 밴드는 제가 그 언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갔던 것이지 거기에 머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빨리 저는 이제 언어 연수를 가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그럼 거의 95%를 모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네네. 뭐일진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돈 많이 버는 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극단적으로 안 쓰고. 네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네. 뭐 상당수가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떤 뭐 회사 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어요.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회식을 해요. 네. 하면서 돈이 나간다. 어쩔 수 없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면 모아진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잣돈을 다 모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가 커피 샀으니까 나도 커피 살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얻어먹지 않고 사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그 시기 동안에는 친구들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종잣돈 모으던 시기가 가장 외롭고 뭐 이렇게 좀 처절하게 해야지만이 네. 그 투자금이 나온 다음에는 나중에는 돈 벌면 마음껏 사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걸 다 해버리면 네. 돈도 안 모아지고 그 시간도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인생에서 혹독한 시간 네. 한 3년 정도는 가지면 좋겠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네.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네. 제가 이제 28이었으니까 29에 취업을 하고 네. 그러면 그때가 연봉 한 2,000대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입사 지원을 했던 데가. 네네.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언제 결혼하지? 결혼을 하고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네.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못 모으고요. 예. 결혼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결혼해서도 내 집 한 채 지금도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네. 그때도 뭐 연봉 2천에 비해서 네. 집값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평범한 삶도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저는 많은 직장인분들께 한번 지금 갖고 있는 급여 말고도 이런 인생의 루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걸로 답이 안 나오네 내 인생에서는. 저는 그걸 느꼈던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느낀 게 저도 회사원을 할 때 네네. 뭐 연봉 뻔하니까. 그렇죠. 회사원은 사실 연봉 말고 뭐 벌 게 없으니까 그럴 게 없죠. 네. 쓰는 돈 뻔하고. 네. 그럼 이거 곱하기 뭐 한 20년. 잘 되면 우리 차장님, 네. 뭐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네네. 이건데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시고 어학연수를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취업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요. 이제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업을 왜 갑자기 그러면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월급은 네. 이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지만 네. 사업은 무한정하게 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장사에 관한 책, 뭐 성공에 관한 책, 그냥 아예 이제는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돈을 위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냥 이것저것 책을 다 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뭐 밴드를 하면서 네. 어떤 뭐 그런 주변에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뭐 만나시고 뭐 그랬던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사실 어머니께서는 네. 그 원래 식당 일을 하셨었고요. 네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을 들었던 게 있어요. 그 시골에서 네. 소 돼지를 길러가지고 네. 그 어머님이 자식들을 다 뭐 이렇게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사시 합격시키고 맞아요. 뭐 결혼시키고 했는데 네. 막상 그렇게 취업한 자식들은 네. 그 정도의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어머니는 거기서 하니까 그 정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벌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 정도를 목표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장사를 하기에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네. 조금만 준비를 더 해서 하자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반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대학 보내서 네.
토익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토익 800 막 예, 왔는데. 공부까지 다 해서 아마도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생각하셨을 것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길을 지금 포기하지만 사실 그 포기라고 하는 게 네. 되게 좀 큰 결심이 서야만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창 시절 고3 때까지 대학 때까지 네. 그리고 영어 공부한 까지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시작한다는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셨던 네. 저한테 투자를 하셨던 네.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야만 했죠. 그런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좀 마음가짐이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하면 절대 네. 제 지금 마음가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흥청망청하지 않고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5천만 원을 이제 목표를 한 거예요. 네. 5천만 원을 목표를 해서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장사를 다 알아봤어요. 5천만 원까지 내가 이 밴드를 해서 어떻게 모을 수 있겠다. 네, 어느 정도만 하면은 모을 수 있으니까요. 5천만 원으로 식당, 뭐 굴국밥집, 네. 그다음 뭐 포장마차, 제가 가는 식당마다 이렇게 좀 다 분석을 했죠. 이거는 객단가가 얼마고, 네네. 여기 반찬이 뭐가 나오고. 네네. 그런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포장마차가 가장 괜찮겠더라고요. 포장마차. 예, 왜냐하면 그 투자 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술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예, 객단가가 되게 높겠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요리에 항상 관심이 많은데 그 포장마차 가도 이 안주만 정말 잘 배치를 하고 몇 가지 서비스만 잘하면 저는 뭐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세요? 네, 술도 가끔씩 먹는데요. 포장마차도 여러 군데를 가면서 네. 그 포장마차 그 안주도 다 맛을 보고 그 사장님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어떻게 창업 비용이 되는지 네네.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2030 뭐 지금 아직 뭐 취업 못한 분들 분명히 지금 똑같이 나 뭐 답이 없으니까 뭔가 창업, 장사 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되게 마음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면 네. 부모님의 조언을 들어도 되지만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고 네. 이 자본주의에서 이런 이해를 다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조언이 100% 맞지가 않아요. 그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왜냐면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부모님 합작이 저한테 네. 화학공학과를 추천했던 건데 저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잘못 선택한 게 화학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랑 사실 맞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점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가신 거예요? 취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취업 잘 된다고 예, 해서. 그냥 그 요인이 가장 컸었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뭐 화학 주기율표를 잘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긴 진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이 어찌 보면 과거 기준이고 뭐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현재의 20대들한테 아니면 뭐 아직 30대 뭐 지금 취업 못한 분들한테도 회사에 미련 두지 말고 어떤 뭐 투자나 사업을 하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제가 20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사실 저도 취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네. 그 다음에 집에 돈이 있어가지고 뭐 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저 혼자도 무일푼이었고 아무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섰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그냥 약간의 안정화가 돼 있지 그 길 가서도 지금 다른 길로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딱 묻고 싶어요. 이게 원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냐. 네. 그럼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그 돈을 벌겠다고 하고 내 자존심만 내려놓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뭐 시절이 좋았고 뭐 어떻게 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더 취업 안 된다. 네.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송 사무장님이 뭐 지금 그냥 뭐 27살, 22년에 내년에 27살이다. 근데 정말 딱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5천만 원을 네. 그 창업할 곳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원래 1억을 모았어요. 원래는 1억까지 모아보자. 네, 왜냐면 5천만 원을 시작을 했을 때 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5천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건 싫어가지고 네. 대신에 5천만 원을 한 번 해서 망하면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그래서 안전마진까지 확보를 해서 네. 제가 그냥 5천 딱 해가지고 가서 빈털터리 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네. 그냥 1억을 갖고 나가서 5천만 원으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5천으로 해서 꼭 성공을 하자. 네네. 저는 그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5천을 모아가지고 창업하자 네네. 이게 아니었고 네. 1억까지 모은 다음에 딱 네. 뚝 떼가지고 네. 두 번의 기회를 잡으시려고 네, 했던 맞습니다. 거구나. 네. 그런데 제가 5천을 정했던 거는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포나 이런 인테리어 하는 공간이 5천은 필요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했어도 네. 이 투자하고 사업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공부에 약간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네네. 또 사실 또 어찌 보면 사회에 대한 경험은 또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의 어떤 그 근로자, 어떤 회사원 이쪽의 문은 확실히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좁아지는 만큼 다른 쪽에 기회가 분명히 생기는데 많이 생겼죠. 네, 엄청 많이 생겼다고 저도 네네. 생각하는데 네. 그쪽을 안 보는 거네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어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네. 좀 안정적인 돈 받아서 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 집 마련. 요 길. 네,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점점 막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게 문제다. 그렇죠. 이게 너무 갇힌 사고를 하면 안 되고요. 주위를 좀 한번 둘러봐야 되고. 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또 주변에 다 같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일단 요즘에는 또 정말 좋은 게 유튜브 좋은 채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블로그도 많이 있고 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 네. 거기서 나한테 맞는 것만 잘 받아들여서 그걸로 공부한다 하면 네. 지금은 제가 정말 쉽게 누구를 데려다 놓더라도 이런 코스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벌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해서 저는 원래 5천에서 1억 정도는 모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본인들 좀 신용 관리를 좀 잘 해둔 다음에 네네. 어떻게 정답이 되냐면 내가 그냥 돈을 모아두고 이 목돈이 생기는데 이 돈이 1,000만 원이 되겠다, 2,000만 원이 되겠다, 이거를 투자로 나서지 말고요. 어떤, 이 돈 버는 공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완성하게 되면, 네. 그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뭐 2천, 3천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5천 있어도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안 보인다 하면, 돈 좀 더 모아도 돼요. 6천, 더 7천 돼도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여서 투자가 가능하느냐로 돈으로 따지지 않고 네. 내가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 시기로 딱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그 27살로 돌아갔다 그러면 요즘에 워낙 다른 기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면 돈이 안 드는 창업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소자본 창업이나 뭐 무자본 창업 같은 거 위주로 네. 하면서 돈을 좀 벌어라. 일단 20대라고 하면 어쨌든 인터넷에서는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를 거니까요. 훨씬 빠르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성공 모델 분들을 조금만 찾으면 뭐 스마트 스토어든 아마존이든 네. 그다음에 아마존도 영어 몰라도 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요즘 에이블리도 있고 구매 대행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본업으로 갖지 마시고요. 일단 식당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런 뭐 축구 센터가 됐던 네. 체육관 시설이 됐던 그런 데는 한번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는 직업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직업을 같이 가져보면서 네. 이거를 돈 버는 공부를 하면서 약간 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요. 또 왜냐하면 내 직업이 하나는 있어 봐야지만이 네. 이게 또 대출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업만 해버리면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서 막 300, 500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하루가 매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정적으로 나오는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네. 이거를 온전히 그냥 수익화 시킬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이쪽에만 처음부터 올인해버리면 이 생활 자체가 좀 안정감이 없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떤 뭐 사무직이라든지 어떤 뭐 안정적인 곳이 사실 취업문이 좁은 거지. 네. 사실 조금 뭐 힘들거나 조금 험한 일이거나 조금 뭐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들은 취업할 자리가 많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근로소득은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밤에 뭐 아니면 주말에 네. 그 무자본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속도를 좀 올려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투자로 간다. 뭐 경험도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펜션 같은 경우 뭐 네. 되게 3D라고 하지만 네. 뭐 저도 지방 내려가서 뭐 4년 반 살았었는데 네. 펜션 만약에 6개월에서 1년 일한다고 하면 네. 좀 큰 펜션을 가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모았을 때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무작정 뭐 제가 배까지 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새우잡이 배 예. 이런 거 말고. 자기가 봤을 때 어떤 성공 모델을 나중에 그려보겠다 하면 네. 그거랑 좀 근접한 곳에 가서 업무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돈도 모으면서 하면 네. 훨씬 더 효율성을 좀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되게 인정받게 돼요. 직원으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팀장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점포까지 맡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시스템을 아예 배우겠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러면 전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일밖에 안 하고 조금이라도 먼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인상 쓰고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장 마인드로 가서 진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네.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오히려 거기에서 버는 수입도 되게 클 것이고요. 그다음 성공도 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긴 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믿고 맡길 직원이 없다. 믿고 맡길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좋으면 누구든지 성공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업장은 얼마든지 열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부족한 그러니까. 겁니다. 그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 또 네. 거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면 지금 22년이라고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 설득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또 설득하실 자신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죠. 뭐 나이트 가서 일하는 것도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걸 평생 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네. 이제 기반을 닦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더 다음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나를 믿어달라. 그렇죠. 그러네요. 뭐 첫 직장이 네. 뭐 꼭 양복 입고 가야지만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첫 직장에 가서 뭐 접시를 닦을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면 페이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네. 고생 좀 하면서 물론 네. 몸이 너무 힘든 거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 페이도 높이면서 공부만 조금 짬내서 하면 그 몇 년만 조금 견뎌내면 확실히 좀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 평소에 좀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고 좀 배우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있는데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옆에 누가 딱 붙어가지고 A부터 Z까지 그냥 알려주면 좋겠다.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뭐 저도 그랬지만 이제 주입식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해야 돼요? 막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책 많이 봐라 그러면 무슨 책 봐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성공한 사람을 옆에 바로 두기는 좀 어렵잖아요. 내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정말 부자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하면 네. 그 교육을 받으면 부자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는 아쉽게도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그래도 책이에요. 왜냐면 정말 돈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네. 이게 책으로 우리 이른바 인세를 벌기 위해서 그게 책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20대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 귀한 노하우를 오픈을 하시고 네. 이렇게 뭐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제 주변에 부자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부자가 300억, 400억, 500억 부자가 돼서 네. 막 월세가 1억씩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즐겁게 살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딱 자기가 원하는 딱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네. 그때 완전 현타가 와가지고요. 네. 거의 그냥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갈 곳이 없을 때 느끼는 공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전에 성인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이게 그래서 부자도 좀 잘 가려내야만 하는 게 정말 그냥 말로만 아니면 이런 글로만 돈 벌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골라내는 거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거는 봅니다. 해야죠. 유튜브 영상도 좀 성공한 분들을 많이 봐야만 해요. 왜냐면 주변에 있으면 이 마음이 내가 다시 이 길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다가도
야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그거 다 사기야. 뭐 회사 다니면 항상 그런 얘기만 주변엔 들어. 다 사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분들은 옆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나이트 밴드에서 제가 일을 할 때 네. 저는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난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 300이 나오게끔 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쳤네. 미쳤다 그래. 또라이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안 들어가고 뭐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보통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네. 월세 300이 나온다는 게. 네. 예, 그럼 지금 뭐 월세 500, 1000, 2000 지금 그 이상이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격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그런 글들을 봐야 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이분들 정말 하네? 이게 정말이네? 네. 그게 느끼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마음까지 먹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인생이라는 건 사실 내가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주변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주변 사람처럼 살기 싫으면 네.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것도 노력해서 토익 점수 올리는 것처럼 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된 거지 네네. 나는 못 되고 너도 못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거고요. 네. 그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정말 집중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의심을 갖고서 책을 보고 네. 의심을 갖고서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삶이 나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뭐 제 책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시크릿도 있고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네. 나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제 삶을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몇 천만 부도 팔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부 팔렸는데 맞아요. 과연 인생이 몇 명이나 바뀌었을까? 그럼 그거는 누구의 책임일까? 네. 저는 그 책의 책임이 아니라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리 최 회장님 제가 최근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시크릿 책 60번을 읽었대요. 아, 이 책을 그냥 아예 씹어 먹어버리겠다. 네. 저는 그 마음은 뭔지 알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저는 그냥 대충 읽지 않고 이 책을 꼭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읽거든요. 네, 저도 이게 100% 동의하는 게 저도 네. 로버트 키요사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빨간 책 그거 네네네. 21살 때 읽고 아, 네.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인생이.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읽고 그냥 던져버린다. 네네. 쓸데없는 사기꾼 책이라고. 네네. 근데 바뀌어요, 진짜. 정말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하고 이런 창업,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걸로 내가 돈을 모으면서 이 돈을 모은 거를 불려나가고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좀 3년 안에 좀 이 자기 인생이 바뀐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년 안에 부자 되기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부자의 궤도에 들어서는 거예요. 네네. 3년 안에 그냥 내가 정말 평생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자 되는 공부를 마치고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네. 종잣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월세 300을 만든 분은 그 다음 500, 1000은 금방 만들거든요. 어떻게 세팅했냐면 저희 회원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가격이 오르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공부를 해서 네. 그러면 빌라를 하나 사서 대출을 받고 거기에 대출 있어도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또 요즘에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네. 그분들도 다 이런 보장이 되면서 네. 이거를 최소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그 재개발 단계, 재건축 단계가 어쨌든 발전되면서 그 수익이 가장 크게 되니까 몇 억씩 벌고 하거든요. 네네. 1억 이상씩. 네네. 그러면 막상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몇 천도 안 들어가요. 그거는 상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택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절대 수치를 보고 이건 내가 언제 돈 모아서 해야 되지? 그렇게만 보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처음엔 부동산 가치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배우시면
여기에 묶이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좀 아마 자신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